안녕하십니까. 산부인과 전문의 의학박사 박혜성입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시면 좋아요, 구독, 공유, 알람 설정 부탁드립니다. 오늘은 갱년기 호르몬 대체요법의 종류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실은 저에게 갱년기 여성 호르몬제를 복용한다고 오시는 분들 중에 무슨 약 드세요? 그러면 몰라요. 그래서 제가 이 영상을 만들었습니다. 왜 먹는지도 잘 모르고 자기가 먹는 약이 무슨 약인지도 모르고 장단점이 뭔지도 잘 모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걸 보고 색깔을 보면 아셔요. 이거예요. 그렇게 하면 알거든요. 그래서 실은 이거 보시고 자기가 먹는 호르몬제가 어떤 건지 이름 정도는 아시고 장단점을 한번 알아보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폐경기의 갱년기 증상은 한마디로 말하면 에스트로겐 부족 증상입니다. 그래서 갱년기 치료는 에스트로겐을 보충해 주는 겁니다. 이게 가장 중요한 점이에요. 그래서 에스트로겐은 부족한데 에스트로겐을 보충해 주는 것이 필요하냐 아니냐. 근데 에스트로겐을 보충할 때 어떤 방식으로 보충해 주느냐. 그것이 갱년기 호르몬제고 거기에 여러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폐경기 됐을 때 갱년기 증상이 있을 때 내가 호르몬제를 먹어야 되는지 어쩐지 물어보시는 분들이 많은데 갱년기 증상은 거의 에스트로겐 부족 증상입니다. 그래서 에스트로겐을 보충해주면 증상이 좋아집니다. 그런데 왜 자꾸 호르몬을 먹으라고 하느냐. 에스트로겐 리셉터가 머리부터 발끝까지 200군데가 있습니다. 특히 중추신경에 있습니다. 그래서 갱년기가 오면 사람들이 기억력이 떨어진다고 얘기를 합니다. 이게 에스트로겐 리셉터가 뇌에도 있거든요. 그리고 혈관 운동성 증상이 생기는데 얼굴이 화끈거리고 식은땀이 나고 가슴이 두근두근하고 두통이 있고 현기증이 있고 이 증상만 말을 하고 갱년기인지 모른다고 하면 여기 무슨 과로 가야 될까요? 신경과로 가야 돼요. 혹은 신경정신과로 가게 됩니다. 그리고 여기에 대한 약을 먹게 해야겠죠. 그런데 약을 먹어도 좋아지지 않고 약 먹을 때 좋았다가 또 끊으면 나빠지는 거예요. 이거는 갱년기 증상입니다. 그래서 마치 이런 증상이 있을 경우 사람들은 자기가 암에 걸렸거나 화병에 걸렸거나 우울증에 걸렸거나 불면증이라고 생각하고 정신과나 신경과를 가는데 갱년기 호르몬제를 먹어야지 좋아집니다. 그리고 비뇨생식기 증상, 질이 위축되면서 성교통이 생기고 성욕도 떨어지고 소변은 자주 마렵고 또 소변이 급하고 그 다음에 기침하거나 그러면 소변이 새고 소변 들 때 아프고 그 다음에 염증이 관계만 하면 방광염이나 질염이 생기고 이것도 이 증상만 보면 비뇨기과를 가거나 산부인과 가서 여기에 대한 치료만 받게 됩니다. 그러면 질정을 처방받거나 뭐 방광염 약을 먹거나 계속 방광염 치료를 계속 받게 되죠. 근데 치료할 때뿐이고 안 좋아지는 거죠. 이게 계속 반복됩니다. 이것도 에스트로겐을 보충해줘야지 좋아집니다. 그리고 정신증상, 불면증, 그다음 신경이 굉장히 과민해요. 버럭버럭 화를 내고 예민해져 있고 집안 분위기를 막 엉망진창을 만들어요. 그리고 우울하고 울었다가 또 웃었다가 이게 계속 반복되는 거예요. 그리고 집중이 잘 안 되고 피곤하고 입만 벌리면 피곤하다 그래요. 뭐 식구들이 미치려고 그러죠. 이럴 때 정신과를 가기도 합니다. 하지만 정신과 약을 먹으면 이거는 우울증 약을 먹어야 되지. 집중이 안 되니까 책도 한 줄 못 읽는다 그러지. 그 다음에 불면증 있으니까 또 불면증 약 먹어야 되지. 과민해 있으니까 사람들이 다 슬슬 피하지. 이거 하나하나를 따지면 남들이 보기에는 갑자기 이상해지는 것 같죠. 만약에 이런 사람이 엄마거나 직장 상사라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힘들겠어요. 집안 식구들이나 그 아랫 사람들이 미치려고 그러겠죠. 근데 이것도 갱년기 증상입니다. 이것도 에스트로겐 보충하면 좋아집니다. 그리고 온몸이 아파요. 온 관절이 아파요. 물어보면 안 아픈 데가 없다고 그래요. 이것도 갱년기 증상입니다. 그래서 이 모든 증상이 부분적으로 한두 개 나타나기도 하고 이 중에서 한 서너 개 나타나기도 하고 다 나타나기도 해요. 근데 이걸 하나하나 치료한다고 보세요. 과가 얼마나 많은 과가 가야겠어요? 기억력이 떨어지면 신경과 가야 되지. 눈이 잘 안 보이면 안과 가야 되지. 온몸이 아프면 또 가정의학과나 건강검진 가야 되지. 한의원 가서 침 맞아야 되지. 또 정신과 가서 우울증약 먹어야 되지. 병원을 하루 종일 뭐 매주 다녀야 되는 거죠. 근데 이게 에스트로겐만 보충하면 하나만 보충하면 좋아지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전체적으로 봐서 산부인과 와서 갱년기 호르몬제 하나를 처방받으면 됩니다. 근데 사람들이 무서워서 안 먹죠. 이런 여성 갱년기 증상은 개인차가 굉장히 심합니다. 그리고 기간도 모두 다르고 증상이 없는 사람부터 아주 심한 사람까지 그리고 1년에서 20년까지 사람마다 너무 다양해서 실은 이게 갱년기 증상이 맞나?
70살인 분이 갱년기 증상이 와서 오시는 분도 있고 45세에 갱년기 증상이 오시는 분도 있습니다. 호르몬약을 안 먹고 버텼는데 10년간 갱년기 증상으로 고생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불면증을 10년간 자기가 안 먹어본 약이 없는데 갱년기 호르몬제 제가 처방해준 날 하루 딱 처방했는데 그날 푹 잤다고 합니다. 10년 동안 잠을 못 잤던 걸. 이렇게 갱년기 호르몬제만 빼놓고 나머지 계속 치료받으러 다니는 거죠. 혈관 운동성 증상이 중등도 이상일 경우는 보통 전신 여성 호르몬제를 권하고 만약에 비뇨생식기 증상이 있을 경우는 국소적으로 여성 호르몬제를 고려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 이런 질 위축이랑 성격통만 있다. 그러면 뭐 호르몬 질정을 주거나 제를 주기도 하고 이렇게 여러 가지 증상이 있다. 그러면 먹는 약을 처방해 주는 거죠. 이렇게 치료를 하게 되면 이 혈관 운동성 증상이나 다른 갱년기 증상이 모두 호전됩니다. 그래서 갱년기 여성 호르몬제는 굉장히 좋은 약입니다. 아마 진시황제가 찾던 불로초가 아닐까 생각됩니다. 호르몬 대체요법이 필요한 사람은 조기에 폐경이 된 사람은 꼭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 40세 이전에 폐경이 됐다. 이게 한 6% 정도 되거든요. 40세 이전에 폐경된 사람들은 치매도 빨리 오고 골다공증도 빨리 오거든요. 심혈관계 질환도 빨리 오고. 그래서 반드시 보충하는 게 좋고 갱년기 증상이 너무 심한 여성, 일상생활이 불편하다 하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골다공증이나 심혈관계 질환의 예방을 원하는 폐경이 된 여성, 65세 이하인데 여러 가지 예를 들어 고지혈증이 있고 골다공증이 있다. 다른 이유가 별로 없다. 그러면 갱년기 호르몬제를 먹으면 에스트로겐이 나쁜 콜레스테롤을 떨어뜨려주고 좋은 콜레스테롤을 올려주거든요. 근데 갱년기가 되면서 이게 반대가 돼요. 그렇기 때문에 고지혈증이 있는데 음식 습관 하나도 변한 게 없는데 갱년기가 왔다. 그러면 에스트로겐 영향이에요. 그리고 활동도 잘하고 특별히 뭐 음식 잘못 먹는 것도 없는데 골다공증이 꽤 심하다. 근데 갱년기 전에는 괜찮은데 갱년기 후에 생겼다. 이것도 여성 호르몬제를 보충하면 좋아집니다. 예를 들어 골다공증이 생길 위험성이 높은 여성은 키가 작고 마른 여성. 이렇게 들어왔는데 키가 작고 마르다. 근데 50살이 넘었고 몸이 여기저기 아프다. 골다공증 검사를 해보면 거의 대부분 골다공증이 아주 심합니다. 증상이 없어도 굉장히 심합니다. 가족 중에 골다공증이 있거나 그로 인해서 골절을 입었다. 이런 사람이 있을 경우 칼슘을 거의 안 먹는다. 운동을 하지 않는다. 40세 이전에 폐경이 됐다. 담배를 피운다. 술을 많이 마신다. 카페인이 든 음식을 많이 먹는다. 이런 여성들은 거의 대부분 골다공증이 빨리 오거나 굉장히 빨리 골 손실이 오기 때문에 이런데 갱년기가 왔다. 그러면 갱년기 호르몬제와 골다공증제를 같이 먹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이제 심혈관계 질환이 발생할 위험이 높은 여성은 어떤 여성이냐면 과거에 심혈관계 질환을 앓았다. 뭐 심근경색이나 뇌경색이 있었다. 뭐 혈전이 있었다. 그리고 갑자기 쓰러져 봤더니 품기가 있더라. 이런 사람들. 고지혈증이 있거나 담배를 피거나 당뇨병이 있거나 고혈압이 있거나 심장질환에 가족력이 있는 사람들은 본인도 심장질환에 걸릴 확률이 높습니다. 근데 이런 여성이 조기 폐경이 됐다. 아니면 폐경이 왔는데 증상이 심하다. 그럴 경우는 다른 약보다 에스트로겐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심장질환에 가족력이 있는 여성들, 이렇게 심혈관계 질환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은 여성들은 에스트로겐을 보충해 줄 경우 에스트로겐 역할 중에 가장 중요한 역할 중에 하나가 좋은 콜레스테롤을 올려주고 나쁜 콜레스테롤을 떨어뜨려줍니다. HDL을 올려주고 LDL을 떨어뜨려줍니다. 그래서 이런 질환의 발생할 확률을 낮춰줍니다. 그래서 만약에 본인이 조기 폐경이 됐고 그다음에 갱년기 증상이 심하고 심혈관계 질환 발생률이 높거나 골다공증 발생률이 높다. 그러면 지금 이제 유방암이 아니고 지금 이제 뇌경색이나 심근경색이 아니고 지금 이제 간질환이 없다. 그러면 드시는 게 훨씬 이익입니다. 그러면 이제 폐경기에 특히 갱년기하고 폐경을 헷갈려 하시는데 갱년기는 생리가 오락가락 왔다 갔다 할 때고 폐경은 아예 딱 생리가 끝날 때. 갱년기에 호르몬요법이 필요한 분 그리고 호르몬요법이라는 것은 보통 40대에서 50대 여성이 월경이 없어지는 폐경을 맞게 됩니다. 이 폐경을 전후로 한 시기를 갱년기 전후 예를 들어 45세부터 55세 사이가 보통 갱년기라고 합니다. 오락가락 하면서 증상이 생겼다 없었다. 생리를 했다 안 했다. 그리고 여러 가지 증상이 생겼다 없었다. 이럴 때를 갱년기라고 하는데 이 시기에는 여성이 난소에서 여성 호르몬이 거의 분비가 안 되고
줄어들고 그리고 신체적으로 정신적으로 여러 가지 증상이 생깁니다. 그래서 이 호르몬 대체요법이라는 것은 이 갱년기를 맞이한 여성에게 체내에 부족한 에스트로겐을 보충해서 약물로 투여하는 것을 말합니다. 근데 이제 에스트로겐하고 프로게스테론이 있는데 보통 우리가 생리를 할 때 에스트로겐은 배란 전에 주로 많이 분비가 되고 프로게스테론은 배란 후에 분비가 되거나 아기가 임신할 때 착상할 때 분비가 되거든요. 그래서 이 두 호르몬이 밸런스를 맞아야지 자궁 내막암이 안 생기고 그리고 여성의 호르몬으로 밸런스를 이루게 되거든요. 그래서 갱년기에 에스트로겐만 보충할 것인지 프로게스테론을 같이 보충할 것인지는 그 사람의 몸 상태 그리고 자궁이 있는지 없는지 이거를 보고 결정을 하게 됩니다. 호르몬 대체요법이 장점이 있고 단점이 있는데 장점이 굉장히 좋은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단점 때문에 잘 못 먹습니다. 어떤 장점이 있냐면 일단 뼈에서 칼슘이 빠져나가는 것을 억제해줘요. 그리고 장하고 콩팥에서 칼슘이 흡수되는 걸 도와줘요. 그러니 당연히 골다공증이 예방되겠죠. 굉장히 큰 장점입니다. 그래서 골다공증이 심하거나 심하게 예상되는 사람들은 에스트로겐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칼슘을 계속 먹어도 골다공증이 해결이 안 되는 여성이 꽤 많아요. 그럴 경우 에스트로겐 처방해주면 굉장히 좋아집니다. 그리고 이 호르몬 대체요법의 장점의 두 번째는 혈중의 지질치를 개선한다고 하는데 아까 말한 대로 HDL 콜레스테롤을 올려주고 LDL 콜레스테롤을 떨어뜨려 주거든요. 그러면 당연히 동맥경화증 발생 위험을 감소시키겠죠. 그러면 그로 인해서 심혈관계 질환 발생을 당연히 줄여줍니다. 그래서 당뇨나 혈압이나 고지혈증 같은 성인병이 있거나 성인병이 예상되는 사람들은 에스트로겐이 굉장히 도움이 됩니다. 세 번째, 갱년기 초기 증상에 사람들이 굉장히 덥다고 하거든요. 얼굴이 뻘개서 술 마신 사람처럼 하고 부채질하고 문 열었다 닫았다 에어컨을 켰다 켰다 하거든요. 이럴 때 식은땀도 나고 가슴이 두근거리고 잠이 잘 안 와요. 이게 다 갱년기 증상이거든요. 이 에스트로겐 하나 먹으면 이게 다 좋아져요. 되게 신기합니다. 네 번째, 갱년기에 나타나는 우울증이나 불면증이 있어요. 이런 정신적인 증상이 나아질 수 있습니다. 100% 치료가 되는 사람도 있지만 100% 치료가 안 되는 사람도 있기 때문에 나아질 수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다섯 번째, 여성 호르몬요법은 골반 근육과 힘줄의 탄력을 유지해 줍니다. 그리고 회복시켜주고 그래서 요식음도 좋아지고 위축성 질염도 좋아지고 성생활의 문제를 개선을 시켜줍니다. 이 다섯 번째 이유로 호르몬약을 먹는 사람도 꽤 있습니다. 불면증 때문에 약을 먹는 사람도 있고 얼굴 화끈거리고 식은땀 나는 것 때문에 먹는 사람도 있고 이 고지혈증 때문에 먹는 사람도 있고 골다공증 때문에 먹는 사람도 있고 본인이 호르몬제를 먹는 이유는 각각이지만 어쨌든 이런 증상들이 좋아지기 때문에 엄청나게 장점이 많은 약입니다. 이게 약 하나로 그게 가능하다는 거죠. 호르몬 대체요법은 굉장히 많은 장점이 있지만 자궁 내막암과 유방암을 일으킨다는 우려가 있습니다. 자궁 내막암은 에스트로겐만 복용하거나 에스트로겐 주사만 맞으면 자궁 내막암의 가능성이 높아지고 유방암은 한 10년 정도 먹었을 때 10,000명당 7, 8명 이렇게 증가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우려가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검사를 하면서 드시면 굉장히 좋은 약입니다. 자궁 내막암의 경우 에스트로겐만 단독으로 투여하면 발생 위험이 증가하니까 이럴 때는 프로게스테론을 같이 복용을 하면 그 위험이 사라지기 때문에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자궁 내막암이 걱정된다. 그러면 에스트로겐하고 프로게스테론을 같이 복용하면 되겠죠. 하지만 자궁 적출수를 이미 받았어요. 그럼 자궁이 없고 자궁 내막암 위험성이 없겠죠. 이런 여성은 호르몬 대체요법 중에 에스트로겐만 보충해도 됩니다. 그리고 호르몬 대체요법과 유방암의 관계는 확실하게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굉장히 많습니다. 어떤 거는 발생을 증가시킨다. 어떤 거는 전혀 상관이 없다. 그리고 특히 이 자궁 적출을 받은 여성의 에스트로겐만 줄 경우는 오히려 위험도가 떨어진다. 이렇게 말이 많고 많은 결과에서는 유방암 위험이 없다는 것도 있고 약간 높다는 것도 있는데 그 위험이 크게 높진 않더라. 그 위험이 비만이나 그다음에 가족력이나 그런 사람보다 훨씬 높지 않더라. 그렇게 보고를 하고 있고 호르몬 대체요법을 하면서 주기적으로 유방암의 선별 검사를 받는 것이
유방암 조기 발견을 위해서 오히려 유방암에 의한 사망률을 감소시킬 수 있기 때문에 오히려 호르몬약 먹으면서 검사를 자주 하는 것이 유방암이 빨리 발견되는 이점도 있더라. 이렇게 보고를 하고 있습니다. 호르몬요법을 시작하기에 가장 이상적인 시기가 언제냐. 여기에 대한 논쟁이 많은데 폐경 전후 아니면 폐경 후 얼마 지나지 않아서가 가장 좋습니다. 그래서 갱년기가 돼서 감정 기복이 오락가락하고 얼굴이 화끈거리고 약간 갱년기 증상이 있을 때, 그러니까 폐경이 완전히 되기 전보다는 오락가락할 때 피부에 탄력도도 있고 아직 고지혈증도 안 생기고 골다공증도 안 생겼을 때 먹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50세 전후로 폐경이 가까웠을 때 드시는 게 가장 좋다는 거죠. 근데 갱년기 증상으로 고통을 받는다면 일단 호르몬제를 3, 4개월 정도 먹고 나서, 걱정이 많고 염려가 많은 건 알지만 일단 3, 4개월 먹고 장기간 투여를 할 건지 어쩔 건지는 그 후에 결정을 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골다공증 예방이 주 관심사다. 그러면 골다공증 위험 요인과 골밀도 상태에 따라서 호르몬약을 먹을지 어쩔지 결정을 할 수 있습니다. 사실 저도 폐경기 전후로 기본검사에서 골다공증 검사를 했는데 T스코어가 마이너스 1 이하면 골결선증이라고 하거든요. 마이너스 2.5 이하면 골다공증이라고 하는데 저는 하루 종일 움직이는데 제가 T스코어가 마이너스 2.5 이하인 거예요. 나름대로 그냥 규칙적으로 잘 살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래서 갱년기 호르몬제를 먹었어요. 그랬더니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그냥 갱년기 호르몬제만 먹었는데 마이너스 1.9로 좋아졌거든요. 그래서 골다공증에 굉장히 도움이 되더라고요. 열심히 먹고 있습니다, 저는. 그 호르몬요법의 골다공증 예방 효과는 치료 기간 동안 지속돼요. 그리고 오랫동안 할수록 그 효과가 커요. 그렇기 때문에 특별한 부작용이 없다면 평생 하는 것이 좋다고 그래요. 저 같은 경우는 이 골다공증 때문에도 평생 먹는 게 좋겠죠. 그리고 호르몬에 대한 부작용이 신경이 쓰여서 더 이상 치료를 원치 않을 경우에는 언제라도 치료를 중단할 수 있어요. 그리고 이런 경우에라도 치료를 전혀 받지 않는 것보다는 훨씬 도움이 된다 그래요. 그래서 내가 이걸 한번 먹으면 평생 먹어야 되지 않을까? 시작하지 않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런데 3년을 먹든 5년을 먹든 먹은 만큼 도움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현재 유방암이 아니고 뇌경색, 심근경색이 아니고 간 질환이 없고 그렇다고 하면 호르몬약을 못 먹을 이유는 없는 거죠. 호르몬 대체법을 할 때 문제점하고 그 대책인데, 호르몬약을 안 먹는 가장 많은 이유가 출혈이에요. 갑자기 폐경이 됐는데 피가 나오면 사람들이 무서워서 호르몬약 딱 끊어버리거든요. 이때 대부분 별 문제가 없어요. 대부분. 근데 만일 불규칙하거나 출혈량이 너무 많거나 너무 길거나 심한 통증을 수반하면 원인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암검사나 자궁내막 조직검사나 혹이 있는지 이걸 봐서 암이나 혹 그리고 자궁내막 검사 이걸 다 해서 이상이 없다. 그러면 드시는 게 좋아요. 그러니까 원인을 반드시 검사를 해야 됩니다. 만약에 유방이 아프고 부풀어 오른다. 갱년기 호르몬제 안 드시는 분들 중에 갑자기 막 유방이 아픈 거예요. 그것 때문에 안 드시는 분 꽤 있거든요. 이거는 유방이 아프거나 커지는 것이 이 여성 호르몬제 때문이거든요. 만약에 유방암일지도 모른다 이렇게 생각을 하게 돼요. 하지만 검사를 했을 때 유방에 결절이 있거나 암이 아니다. 그러면 드시는 게 좋아요. 그래서 보통 투여를 멈추면 사라지거든요. 근데 사라지지 않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호르몬약을 바꿔보거나 그 다음에 덩어리가 만져지거나 증상이 있으면 진찰을 받고 조직검사를 해보고 이상이 없다. 암이 아니다. 섬유손종이다. 그런데 본인 갱년기 증상이 너무 심하다. 그럼 마모톰으로 제거를 하고 드시면 돼요. 암이 아니면 드실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월경정 긴장증후군처럼 초조하고 불안하고 우울하고 식욕이 증가하고 붓는 증상이 나타날 수 있는데 이게 호르몬약 끊으면 다시 사라지거든요. 그거 심각한 질환은 아니에요. 그래서 증상이 심할 경우는 주치의하고 상의하시고 그 다음에 약의 종류나 용량을 바꾸면 증상을 줄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증상이든 갱년기 호르몬제를 드시다가 증상이 있으면 주치의하고 상의를 하십시오. 폐경기와 심혈관 질환인데 여성 호르몬은 혈관 건강에서 윤활제 역할을 해요. 혈관의 윤활제. 혈관의 탄력을 유지시켜주는데 좋고, 그리고 폐경 전의 여성들은 남성들에 비해서 성인병이 굉장히 적거든요. 그런데 폐경 후가 되면
이 성인병이 남녀 비율이 싹 순식간에 비슷해져요. 그러니까 폐경 전에 이 남성들에 비해서 성인병이 적었던 이유가 에스트로겐 때문이었던 거죠. 폐경과 되면 남자하고 여자하고 똑같아요. 에스트로겐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 거고, 이렇게 당뇨, 고혈압, 고지혈증, 동맥경화, 복부비만 이런 것들이 다 에스트로겐하고 관계됐다는 것을 증명이 되는 거죠. 폐경 후에 10년 이내 호르몬요법을 썼을 경우 심혈관 사망 위험도가 48% 감소, 관상동맥, 칼슘 지수와 경동맥, 내막하고 중막 두께 감소에 영향을 미치는 보고가 있습니다. 그래서 폐경 후 10년 이내에 호르몬약을 먹는 것이 좋겠죠. 그리고 여성 호르몬 치료를 조기에 시작할 때는 심혈관 질환에 대한 예방 효과를 기대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갱년기 여성 호르몬제는 빨리 먹는 게 좋습니다. 여러분들이 그러면 이렇게 좋은 약이면 폐경 전에도 먹으면 되지 않겠냐 생각하겠지만, 폐경 전에는 충분히 몸에서 에스트로겐이 분비가 되기 때문에 폐경 전에 에스트로겐을 보충하면 에스트로겐이 과한 증상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폐경 진단을 받고 드시는 게 좋습니다. 저희 할머니가 70세 때 화장실에서 넘어지셔서 이렇게 피머 넥프랙처가 됐거든요. 그때 당시는 70세만 돼도 노인 취급을 했고 피머 넥프랙처가 됐는데 수술을 안 해주셨어요. 그래서 1년간 누워 계시다가 돌아가셨는데, 나중에 이제 제가 산부인과 의사가 돼서 갱년기 공부를 해보니 이게 골다공증이었던 거죠. 왜냐면 화장실에서 넘어진다고 여기 피머 넥프랙처가 오진 않거든요. 대퇴골에 골두가 골절이 된 거예요. 근데 이 부위가 지금 같으면 여기를 다 토탈 힙이라 그랬고, 대퇴골을 다 치환하는 수술을 하거든요. 요즘엔 70살이 별 나이가 아니지만 한 40년 전에는 수술을 잘 안 해주던 시절이었고, 그다음에 골다공증이 심하면 또 뼈가 잘 안 붙는다고 안 해주던 시절이었거든요. 지금 생각해보니까 저희 할머니가 골다공증이 있었던 거죠. 그럼 저도 골다공증이 생길 수 있겠죠. 그래서 저는 미리 갱년기 여성 호르몬제를 복용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폐경이 오면 뼈 건강에 영향을 미치거든요. 여성 호르몬이 뼈 건강에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해요. 여성 호르몬이 감소하면 뼈도 약해지기 시작하고, 갱년기 초반 10년 동안, 인생에서 이 갱년기 초반 10년 동안 급속도로 평생 잃어버릴 골량의 절반 정도를 소실해버려요. 사실은 제가 갱년기 전으로 골다공증 검사했는데 벌써 마이너스 2.5였잖아요. 그러니까 엄청나게 빨리 저는 갱년기 금방 좀 골량이 소실되고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빨리 보충을 해줘야 되는 거죠. 그래서 많은 골다공증 치료제가 있는데, 그 중에 60세 이전에 골다공증 예방 효과가 입증되어 있는 것은 여러 약이 있기 때문에 그 중에서 가장 합리적인 치료제로 선택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여성 호르몬제예요. 그래서 정형외과에서는 골다공증 환자를 많이 보겠지만 60세 금방이고 50세에서 60세 금방이다. 골다공증인데 치료가 잘 안 된다. 그러면 가장 중요한 여성 호르몬제를 보충을 같이 해주셔야 됩니다. 우리나라 평균 폐경 나이가 49.7세예요. 만 49.7세면 평균 한 51세쯤 되겠죠. 우리가 100세 시대에 살고 있어요. 그러면 인생의 절반을 폐경 상태로 살게 되겠죠. 그 다음에 인구가 지금 굉장히 빠르게 고령화되고 있잖아요. 2030년 되면 폐경 여성이 전체 인구의 43%에 도달할 거라고 예상이 된다 그래요. 오박의 빠른 속도로 누령화되고 있죠. 하지만 호르몬 치료에 대한 이런 부정적인 인식 때문에 폐경기 여성의 대부분 70%가 적극적인 치료를 하지 않는 것으로 조사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폐경기의 적절한 치료는 심혈관 질환, 뼈 건강, 갱년기 증상의 전반적인 완화에 굉장히 효과적이기 때문에 폐경기 치료에 대해서 부정적인 생각을 걷어주시고 좀 긍정적으로 바라봐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오늘 주제의 메인인 여성 호르몬제 치료제의 종류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본인이 어떤 약을 먹는지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자궁이 없다. 그럴 때는 에스트로겐만 보충하면 됩니다. 그럴 경우 프로기노바 2mg하고 1mg가 있는데, 갱년기 여성 호르몬 치료의 기본 원칙은 가장 효과 있는 가장 소량의 약을 먹는 것입니다. 그래서 갱년기 증상이 너무 심하다 그러면 2mg를 먹다가 증상이 좋아진다. 5년, 10년 정도 지났다 그러면 1mg로 줄이면 됩니다. 그리고 자궁이 있다. 그러면 자궁 내막암을 예방해야 된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에스트로겐에다가 프로게스테론을 같이 추가를 해줍니다. 근데 프로게스테론도
처방할 때 가장 소량을 처방해 주는 거고요. 본인이 지금 40대다. 생리하고 싶다. 그러면 프로게스테론을 반 정도 줍니다. 28일 중에 14일을 주면 14일 끊고 나면 생리를 하게 됩니다. 위드로 블리딩이라고 하는데 페모스톤 210이나 페모스톤 110 이것의 용량이 반짜리가 110이고요. 그 다음에 클리맨이라고 하는 약이 있습니다. 이거는 40대쯤 폐경이 됐고 친구들이 아직 생리를 하는데 나도 생리를 하고 싶다. 이럴 때 이 호르몬제를 먹게 됩니다. 그리고 생리는 이미 나 50살 넘었고 생리를 안 하고 싶고 그리고 갱년기 증상을 좋게 하고 싶은데 자궁이 있다. 그럴 때 안젤릭과 페모스톤 콘틴과 에스티올 하프가 있습니다. 안젤릭은 약간 살이 덜 찌고요. 페모스톤 콘틴도 무난하고 에스티올 하프는 이것의 용량이 반짜리 하프입니다. 그래서 본인한테 맞는 증상에 따라서 약을 골라주게 됩니다. 그 외에 이제 이런 약을 먹었는데도 부작용이 있다. 그럼 이제 티볼론인데 이게 에스트로겐 유사 역할을 하는 합성 스테로이드 제제인데 갱년기 증상에 효과적이면서 부작용, 예를 들어 유방이 아프다. 유방의 밀도가 증가한다. 질출혈이 있을 때 이걸 쓰면 이게 좀 적어집니다. 이런 약들로는 리비아라고 리브론이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이 프로게스테론 부작용이 많아서 뭐 심혈관계 질환이나 아니면 혈전이 생길 수 있다 그래서 바제독시펜으로 바꾼 약이 있습니다. 에스트로겐에 바제독시펜을 넣는데 이게 썸이라고도 하는데 이 썸 선택적으로 에스트로겐 수용체를 조절하는 약입니다. 이게 이 바제독시펜이 유방과 자궁에서는 반대 역할을 해요. 안타고니스트 역할. 그러니까 유방암이나 자궁암을 예방하면서 그다음에 유방암에 있어서 기존 호르몬제보다는 좀 더 안전하다 그래요. 이게 듀아비브가 있거든요. 그래서 유방암 우려가 많은 사람들한테는 듀아비브를 처방을 해줍니다. 유방이 많이 아프고 질출혈이 있다 그러면 리비아나 리브론을 처방해 줍니다. 그래서 본인 증상에 따라서 어떤 약을 선택할지 의사가 먼저 처음에 이야기를 들어보고 첫 번째 약을 선택해주고 그 다음에 한 달, 두 달, 세 달 정도 먹어본 다음에 이 사람이 적당하다. 그러면 그 약으로 가고 그렇지 않으면 다른 약으로 바꾸게 됩니다. 여러분은 어떤 약을 드시고 계시나요? 일단 자궁이 없는 여성은 프로기노바 2ml하고 1ml를 준다고 그랬잖아요. 이게 프로기노바 2ml고 이게 프로기노바 1ml입니다. 이 약을 드시면 본인이 이 약 드시는 거예요. 자궁이 있는 여성은 안젤릭이나 페모스톤 콘티나 에스티올 하프를 먹을 수가 있는데 이게 안젤릭, 이게 페모스톤 콘티, 이게 에스티올 하프입니다. 티볼론은 이게 리비알이고 이게 리브론입니다. 그 다음에 썸이라고 에스트로겐하고 바제독시펜이 있는 듀아비브는 이렇게 생겼습니다. 가장 많이 사용되는 호르몬제는 안젤릭, 리비알, 듀아비브입니다. 호르몬 치료에 대한 오해를 아시면 호르몬제를 먹는데 조금 더 두려움이 없어질 것 같아서 넣습니다. 2002년도에 미국에서 여성 호르몬 치료에 대한 연구를 오먼스 헬스 인비테이션이라고 WHI에서 했습니다. 근데 거기에 굉장히 큰 오해를 불러일으켜서 이 사건 이후로 사람들이 갱년기 호르몬제를 안 먹기 시작했습니다. 당시 연구의 핵심 결과는 호르몬 치료를 했더니 유방암, 뇌졸중, 심장병, 정맥 혈전의 색전증의 위험이 증가하더라. 이렇게 연구를 하니까 사람들이 이것 때문에 호르몬제가 좋음에도 불구하고 이 위험 때문에 못 먹게 됐습니다. 2013년에 후속 추가 분석을 했더니 그리고 다시 살펴봤습니다. 그랬더니 혈관 질환의 위험성이 65세 이상 고령의 연령에서 주로 발생하는데 연령별로 다르게 접근해야 하고 유방암의 경우에도 에스트로겐하고 프로게스테론 복합제에서 높게 발생하기 때문에 이 연구가 과장됐다는 발표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후에 이를 뒷받침하는 다른 많은 연구들이 나왔고 그래서 괜찮다 얘기를 하는데도 불구하고 한번 퍼졌던 여성 호르몬 부작용에 대한 과장되는 오해는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때 연구를 했을 때가 주로 65세 이상인 여성들이 주였다고 하고 그리고 유방암이 우리나라는 45세에서 55세 호발 연령인데 미국은 55세 이후에 호발을 하거든요. 근데 그 연구 그룹들이 다 고령의 폐경 지나고 한참 지난 사람들을 대상으로 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호르몬약을 안 먹어도 이런 것들이 다 생길 수 있는 위험인 사람들을 대상으로 연구를 했다는 것이 가장 큰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하나 보면 유방암이 발생한다는데 진짜 발생하나요? 건강한 사람에서는 걱정을 하지 않아도 됩니다. WHI 연구에서는 단독 호르몬제, 에스트로겐 제제 이거 하나만 썼을 때는 오히려 유방암 위험률이 23% 감소시키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궁이 없는 사람이 먹는 호르몬제는 오히려 유방암을 감소시켰죠. 그리고 복합제, 자궁이 있는 사람은 에스트로겐하고 프로게스테론을 같이 쓰잖아요. 그걸 5년 이상 사용했을 때 1년에 10,000명당 8명, 그러니까 0.08% 증가를 했는데 만약에 내가 그 10,000명 중에 8명에 해당되지 않을까 하는 염려가 생기겠죠. 근데 이러한 유방암의 위험도는 과음, 비만으로 인해서 유방암이 발생되는 위험도보다는 훨씬 낮은 수치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유방암 발생량을 걱정하기보다는 그 시간에 정기적인 유방암 검사를 하고 금주를 하고 체중 감량을 하면 오히려 유방암의 위험도 없이 호르몬제를 먹을 수 있다는 거고요. 0.08%. 그러면 10,000명당 8명을 빼면 9,992명이 8명이 유방암 걸릴까봐 갱년기 증상이 심한데도 불구하고 갱년기 여성 호르몬제를 안 먹는다는 거죠. 여러분들이 8명에 속할까요? 9,992명에 속할까요? 여러분의 선택입니다. 한국의 유방암 발생률은 미국이나 유럽에 비해서 3분의 1 정도로 낮습니다. 그리고 폐경 후의 유방암이 대부분인 미국이나 유럽과 달리 한국은 여기는 유방암이 이때 60%거든요. 근데 한국은 폐경 후에 유방암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한국 유방암의 호발 연령은 45세부터 55세거든요. 갱년기 전인 경우가 많죠. 그래서 대한민국은 미국이나 유럽보다는 훨씬 유방암 걱정을 덜 해도 되는데 그런 걱정 때문에 호르몬제를 못 먹는다는 거죠. 그래도 복합제, 에스트로겐, 프로게스테론이 걱정이 된다면 치료 지속 여부나 약제 종류 변경에 대해서는 담당 의사하고 상담을 통해서 고민을 해결하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동맥경화증이나 심근경색 이런 것들이 생긴다는데 60세 이전 건강한 사람에게는 아닙니다. 그리고 이미 혈관이 나빠진 60세 이후에 동맥경화 악화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60세 이전에 치료를 하는 게 좋고 이미 동맥경화가 생겼다 이런 사람들은 호르몬제를 처방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본인의 혈관이 건강한 사람만 호르몬제를 처방받을 수 있습니다. 치료를 시작하기 전에 기본적인 건강검진을 하고 흡연이나 알코올 섭취 같은 거 그리고 주요 여성암 선별검사를 하고 동맥경화 질환의 위험도를 평가하고 골밀도 검사를 시행하고 그리고 해마다 주기적인 체크를 받으면서 드시면 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갱년기 여성 호르몬제 찬양론자입니다. 왜냐하면 이 여성 호르몬제는 강력한 항산화 호르몬제거든요. 안티 에이징. 우리가 모든 사람들이 오래 살고 싶은데 9988-234, 9988 복상사 그리고 40대 체력을 80대까지 유지를 하고 싶잖아요. 그러려면 뭔가가 노력해야겠죠. 여기 필요한 게 항산화제, 안티에이징이거든요. 항노화, 안티에이징, 항노화, 항산화가 필요한데 그 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것은 여성은 여성 호르몬제, 남성은 남성 호르몬제입니다. 그래서 적절하게 사용하면 건강에 아주 위로운 호르몬입니다. 특히 직장하고 대장암 예방해주고요. 잘 활용하면 전체 사망률 낮춰주고 수명을 늘릴 수 있는 치료가 됩니다. 그리고 갱년기 증상이 아주 심한 폐경 초기에 치료를 시작하면 그 어떤 안티에이징도 부러울 것이 없을 만큼 심혈관 질환 예방 그리고 뼈 건강까지 한 번에 해결할 수 있는 최상의 방법입니다. 그래서 의사하고 상담 후에 주기적인 검사를 하고 적절한 본인한테 맞춤식 치료를 선택한다면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는 굉장히 좋은 약입니다. 보통 호르몬 치료를 시작하면 갑자기 안 먹던 음식을 먹거나 안 먹던 약을 먹기 때문에 부정기적인 질출혈이나 유방 통증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그거는 보통 3개월 이내에 사라집니다. 그리고 이게 계속 심하거나 지속되면 원인 검사를 하게 되고 문제가 없으면 치료 약제의 종류나 용량을
변경하거나 그럴 수 있습니다. 이렇게 좋은 갱년기 여성 호르몬제도 절대로 드시면 안 되는 분도 있습니다. 일단 현재 유방암이거나 과거에 있거나 자궁내막암이 지금 현재 있거나, 근데 만약에 자궁내막암인데 자궁을 적출했으면 드셔도 됩니다. 에스트로겐에 의해서 악성종양이 생기는 거 안 되고요. 관상동맥 질환, 만약에 스텐트를 박았거나 뇌졸중, 그다음에 뭐 풍 이런 거 있거나 정맥 혈전색전증이나 폐색전증 있거나 급성으로 간이나 담낭에 질환이 있거나, 하지만 급성일 때는 못 먹지만 이게 좋아지면 드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진단이 불분명한 질출혈이 있을 때 정확하게 진단을 하고 그 원인을 제거하기 전까지는 드실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게 아니라고 하면 드셔도 됩니다. 꼭 전문의와 상의를 하셔야 됩니다. 갱년기 여성 호르몬제 종류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오늘 여러분이 드시는 약이 무슨 약인지 아셨나요? 꼭 이름을 기억하세요. 왜냐면 어느 병원에 가든 산부인과 의사가 물어보거든요. 본인이 드시고 있는 약이 무슨 약인지 정도는 알고 드시는 게 좋겠죠. 만약에 더 궁금한 게 있으면 주위에 있는 주치의와 잘 상의를 해보시고 두려움을 갖지 않고 안티에이징 치료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이 강의가 도움이 되셨으면 구독, 좋아요, 공유, 알람 설정 부탁드립니다.